상가 경매는 우량 임차인 좋은 상가를 적당한 가격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 상가를 싸게 받아서 임차인을 채워서 시장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도 좋은 물건을 발견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성남에 있는 한 상가로 도촌프라자 6층 603호인 물건입니다. 해당 상가는 평균 조회수가 85를 기록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상가고 건물 면적은 32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의 평수를 따질 때 1층은 10평, 2층은 20평, 3층 이상은 30평부터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6층에 32평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물건의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야탐역이고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가 야탐역 근처의 상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왕복 8차선이 있기 때문에 야탐역 상권과 이 물건지 상권은 독립 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는 탑골공원, 위에는 선말공원이 있고 좌우로 국도가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중심 상권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약 5,000세대의 완벽한 항아리 상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 왼쪽도 상가처럼 보이지만 이 왼쪽은 1층만 상가인 다가구 주택들입니다. 따라서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감싸져 있고 왼쪽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심 상가는 이 빨간색으로 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항아리 상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로드뷰를 통해서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메인 길을 보시면 왼쪽에는 1층만 상가고 위에는 다가구 주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상가는 아까 네모칸 친 그 부분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가가 있는 곳을 보시면 이게 이번에 경매가 나온 상가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는 이 6층에 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나온 상가입니다. 5층을 보시면 수학학원이 있고 그다음 내과, 한의원, 병원, 편의점 다양하게 입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만 보면 이 전체적인 상권의 활성화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상가도 같이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옆에 상가를 보시면 바로 옆에 상가를 보시면 여기 태권도가 있고 요양원, 미술학원, 수학학원 그리고 이데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데아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이데아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상가를 지금 같이 봐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별로 공실이 딱히 많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이 상권 자체가 아파트들이 감싸고 있는 완벽한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서 공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해당 매물은 이 6층 전체에서 가운데 부분인 이 603호가 나온 것이고요. 아까 로드뷰에서 봤듯이 603호는 메인 도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이 전면부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내부를 보면은 공실인지 아닌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임장 가봐야 알겠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면은 오히려 좋고 안에 사람이 차 있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매는 싸게 받아서 시가대로 팔아야 되는데 안에 사람이 차 있으면은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장을 갔는데 이 상가가 공실이다 하면은 저희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입찰가를 낮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부분입니다. 그럼 해당 물건의 권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든 사무실이든 전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입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등기부는 무조건 근저당이나 압류가 언제 잡혀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이 2008년 6월 2일에 처음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이고 이것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2일 이후로 잡힌 계약들은 전부 무시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임차인이 있을 때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물어줄 필요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2008년 6월 2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해당 근저당 날짜 이후로는 전부 무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업체는 2018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2014년, 네 번째 2017년, 다섯 번째 2011년, 여섯 번째 2020년으로 되어 있죠. 전부 저희가 물어줄 필요가 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제가 이 상가를 입찰하게 된다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입찰하시면 끝입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얼마를 내가 적어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상가 매물의 분석 포인트는 첫 번째, 해당 상권의 평당 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층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2층, 그 다음에 3층 이상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권의 수익률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권은 수익률 2%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권은 수익률 5%인데도 거래가 안 되는 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도를 할 때 얼마의 수익률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을 채운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가 가격 계산하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임대료가 1년에 2천만 원 나오고 보증금이 3천만 원 나온다. 그리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수익률이 5%다. 그러면 2천만 원을 0.05로 나누고 3천을 더하면 4억 3천만 원이 나오는데 해당 상가는 4억 3천만 원에 매도 가능한 상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해당 물건지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물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상가는 5천에 250짜리 상가인데 약 54평짜리 상가입니다. 250을 54로 나누면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 4.5만 원인 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는 이 5층 상가인데 3천에 150, 그리고 상가의 평수는 약 31, 2평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을 31평으로 나누면 평당 4.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지역의 3층 이상인 상가의 평당 임대료가 4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한 수익률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나온 매물을 보면 6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는데 해당 매물은 보증금 9천에 월세 200인데 매가가 6억이다. 그러면 수익률은 4.7%가 나오게 되죠. 다음 물건은 매매가 3억 4천인 물건인데 보증금 2천에 월세 125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4.7%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수적으로 이 지역의 지상층은 매도 가능한 수익률이 5% 정도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품팔이라고 하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손쉽게 이 지역의 3층 이상 지상층의 평당 임대료가 4만 원이고 매도 가능한 수익률은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입찰을 하려면은 이런 정보에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에 가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는 내가 몇 프로의 매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3층 이상 지상층이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계산한 해당 매물의 적정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32평이고 보수적으로 평당 4만원, 매각 가능 수익률은 5%라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32평 곱하기 4만원에서 월세는 128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통상 월세의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잡으니까 2천만원 정도로 잡고 그 다음 매각 가능 수익률 5%로 계산해 봤을 때 약 3억 2천만 원의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2억 4천에서 5천 정도인 2억 중반에 낙찰받으면 참 달달한 물건으로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차 매각 기일은 4월 18일에 2억 9천인데 경매를 하시는 분이 2억 9천에 이 상가를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고 2회차는 5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은 2억입니다. 따라서 이 2차에서 무조건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제 예상에는 제가 생각한 2억 중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상권은 완벽한 항아리 상권이고 동네 상권으로서 잘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가 공식 1층은 10평, 2층은 20평, 3층 이상부터는 30평이 있는데 해당 상가는 상가 전면부에 위치하고 30평대 물건으로 크기가 매우 적당한 점, 마지막으로 현재 공실이라면 경쟁률이 낮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싸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공실이라면 임차인을 구한 뒤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장점이랑 연관되는 부분이죠. 공실이기 때문에 내가 싸게 받을 수 있지만 공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채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상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상가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진 물건입니다. 상가 경매는 우량 임차인 좋은 상가를 적당한 가격에 받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 상가를 싸게 받아서 임차인을 채워서 시장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그 전략에 상당히 부합한 물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 이 물건을 입찰 마음먹으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기초로 부동산 임장을 열심히 다닌 후에 본인이 얼마에 입찰할지 정한 다음에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물건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보통 상가 물건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쌓아온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